3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봐도 같은 감동을 느낄까? 꼰대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야, 소울 보니까 뭐 안 해도 되잖아. 영화는 되게 정신과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위로인 것 같아요. 양태들 안녕. 지난번에 엘리멘탈 편, 인사이드 아웃 편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저분 다시 모셔달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천재 이승국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God, you've really done your homework. Yeah. 1, 2, 3편을 보긴 다 봤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잘하셨습니다. 제작자들의 이 캐릭터를 향한 이 캐릭터의 여정에 대한 사랑, 애정, 근데 재밌게 잘 만들기까지 했다? 그럼 뭘 봐야죠.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지난번 우리 했던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님 작품이고요. 엘리멘탈의 제작자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피트 닥터의 2020년작 소울 영화를 오늘 다루게 아, 됐더라고요. 소울.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 인생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저도 인생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줄거리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인공은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재즈 밴드부 선생님 조 가드너라는 음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콜 같이 생긴. 맞아요. 우리에겐 정말 마이콜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어린 시절 재즈에 흠뻑 빠진 이후로 연주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꿈을 피우다 만 것도 있고 실제로 자기 젊었을 때 그만큼 인정을 못 받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우연히 얻게 됩니다. 네. 당대에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재즈 연주자의 세션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내가 데뷔를 한다면 이제 정말 연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날 바로 사고로 죽게 돼요. 그렇죠. 데뷔 네. 직전에. 그렇죠. 데뷔 직전이죠. 그러고 정신을 차리니까 모두가 영혼이 소멸되는 머나먼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이걸 거부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뜬금없이 다른 세상에 떨어지는데 네. 여기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성격을 부여해주는 아주 특별한 차원의 세상이 맞아. 있었어요. 맞아. 여기에서 자기는 이제 성격을 부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제일 말괄량이 친구와 멘토 멘티 관계를 맺게 됩니다. 22라는 친구죠. 예. 과연 이 조 가드너라는 일개 뮤지션 지망생이 평생도록 지구에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소울 22에게 지구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을지를 좀 찾아가는 영화죠. 사실은 이제 22가 거기서 나오는데 수천 년 동안 태어나는 걸 거부하면서 있었는데 그 22에게 뭔가 동기를 만들어 주려고 붙었던 멘토들의 리스트가 또 재밌죠. 엄청나죠. 맞아요. 뭐 아르키메데스도 나오고 맞아요. 링컨 있고 네. 테레사 수녀 있고 또 누구 있었죠?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 목만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고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란다를 계속 얘기하지만 22는 거부하죠. 조 가드너는 그런 22가 이해가 안 가고 22는 왜 얘는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어 하지 이해가 안 가고 맞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저희 채널에서도 중생력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조 가드너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 중생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네. 이 22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이 생을 살고 싶은 의지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싫은. 중간에 이들이 어쨌든 스파크라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뭐가 반짝하는 거죠. 여러 성격을 부여받은 다음에 마지막 하나 스파크를 얻어내야 지구에 갈 자격이 생긴다. 그렇죠. 이거를 못 찾아서 조 가드나도 22를 도와서 여러 활동을 해보는데 네. 22가 활동을 곧잘 해요. 체조나 이런 것도 하면은 뒤에 심사위원들이 막 10점 주고 뭔가 하면은 못하는 애가 아닌데 그렇지. 진짜로 자기 안에서 이걸 못 찾아내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태어나기 전 세상에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약간 인사이드 아웃 시작할 때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 제리라고 하는 뭐 우주의 절대적 존재 다 똑같이 생긴 제리들이 태어나기 전 영혼을 몰고 다니면서 몇 명은 까칠한 데 들어가렴 몇 명은 여기 뭐 어딜 들어가렴 하면서 성격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5명 정도 밝은 데 갈까? 이러면은 에너지 텐션이 이만큼 돼서 나오는 게 성격이 돼요. 뭐 냉소로 들어가 그러면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나오고. 표정 이렇게 삐딱해져 갖고 나오고 했지. 맞아요. 그런 것들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은 살아가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를 좀 보여줬다면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것도 있을 수 있어 라면서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영혼이 성격을 부여받을까 좀 같은 감독님인데 다르게 푼 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정신과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뭐 들어가서 아이들의 성격을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네. 해야 될까? 그게 사실은 이제 DNA죠. 아,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이 꽤나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은 부모한테 받는 거고 네. 결국엔 부모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거를 반반 받아서 그 중에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 기질, 템퍼러먼트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DNA,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로 그렇게만 풀어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 이 22 얘한테 그 스파크를 찾아주려고 모든 것의 삶인가 뭐 거길 데려가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것들의 전당 뭐 이런 데가 전당 있죠. 뭐 시켜보죠. 얘가 흥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전당, 멘토의 전당을 데려갔는데 막상 거기서 비춰진 조 가드너의 삶은 너무나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 말을 하죠. 내 인생은 되게 무의미했네? 라는 굉장히 슬픈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자조하는 인물이 왜 그렇게까지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22는 여기에 호기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생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거야?가 이제 22가 벌었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삶의 목적 요걸 찾아주면 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영화 내내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가서 인간들은 꼭 그걸 그렇게 해석하더라? 그게 아닌데요, 스파크는? 할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겠다. 맞아. 그러니까 조 가드너 같이 음악이라는 게 어쨌든 너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라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달성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해. 근데 그때 그 생명이 없어졌어, 내가. 그러니까 그 미련이라는 게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조 가드너 입장에서. 이 동양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한이 많다고 하지. 한이 너무 많아서. 조 가드너가 실제로 음악가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막 공연을 했어. 그리고 그거를 몇 년째 해. 그러면 사실 조 가드너도 알았겠죠. 어느 순간에. 그쵸. 이게 그렇게 그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하나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구나. 근데 그런 걸 깨달을 새가 없이 조 가드너는 그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배우분의 이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조 가드너 같은 상태. 그쵸. 저거를 이루면, 저기에 올라가면, 저걸 달성하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소울에 몇 가지 신들이 있죠. 깨달음을 주는 신들. 그 중에서 이제 고양이가 된 조가 22를 데리고 다닐 때 설명하는, 즉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해왔던 조와 너무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22 꼬시려고 줬던 피자라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씨앗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조한테는 내가 일로 가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은 그냥 배경이야. 혹은 이거는 나한테 되게 암울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자극들이야로 폄하했던 것들이 처음 태어난 22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들이거든요. 내가 직접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살아간다는 게, 살아있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나가죠. 아까 그 중생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 20이라는 친구의 성격을 좀 분석해보자면 네. 나중에 후반부 가니까 얘도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네.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아이인데 앞에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시니컬하고 허무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걔가 이제 22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좋다고 지구로들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걔가.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 욕구가 강한 친구고 사람들이랑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걔는 계속 천년 동안 뭐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좀 좋으면 얘는 떠나고, 좋으면 떠나고. 근데 나는 떠나긴 무섭고, 겁은 많은데 남들은 계속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상처를 입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되게 냉소적이 되고 회피적이 되고 회의적이 된다고, 성격이. 그런 성격을 형성한 애인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원치 않게 지구로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줘. 그리고 나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정서를 오랫동안 느껴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겪는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공감이 잘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22라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이 지구에서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생의 의지가 생겨나는 거를 보여줬던 캐릭터 같아요. 사실 조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재즈 뮤지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사실 조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그런 위험성이 좀 있죠. 그 실제로 그 문윈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은 사실 저 무의식 존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모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즐거움. 즐거움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치. 사회와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럼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이게 정말로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느낌, 내가 무언가 하나가 되는 느낌, 되게 황홀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반대쪽에서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면은 뭐에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고사하고 주변도 못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중독돼 있는 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약간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의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느끼시는 분도 전 있었을 거라고 많이 보거든요. 있죠.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도전해봐야 될 거 이런 것도 있나요? 운동이죠. 맨날 저희가 얘기하지만 네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의 뇌는 쉽게 말하면 이 전두엽을 못 쓰는 상태로 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이제 이쪽으로 끌고 오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운동인 것이고 저희 컨텐츠에서 다뤘던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객관화 훈련, 뭐 일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것도 힘들면 뭐 책상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온 얘기긴 한데 조가 결국은 그 밴드 세션이 되어서 밴드와 공연을 해요. 잘하죠 또. 너무너무 멋진 공연을 하고 그 밴드 리더 그분한테 인정을 받죠. 맞아요. 근데 마냥 좋아하질 않아요. 조 표정이. 맞아요. 그러면서 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꿈꿨던 거 내 삶의 목적을 드디어 이뤘는데 뭔가 공허하다. 그러면서 그 밴드 리더가 한 말이 있죠. 어린 물고기가 헤엄쳐가서 늙은 물고기한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바다로 가나요? 바다. 야 여기가 바다야. 무슨 소리냐. 이건 그냥 물이다. 나는 바다를 가야 된다. 네. 그게 조 가드너 같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나는 이걸 하면 내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제서야 22가 자기 몸을 지배했을 때 주머니 안에 넣어놨던 온갖 쓰레기들. 피자 조각, 지구에서 귀한 것들. 제일 그쪽 말도 안 돼요. 피자 조각을 주머니에. 근데 이 물건들이 떠올려주는 기억 하나하나가 다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또 소름 끼치네.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상상하지 못한 선율이 흘러나오고 이 기억들에서 더 확장돼서 그러고 보면 삶에 나쁘지만은 않았어. 이게 삶이야. 이걸 깨닫는 순간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되게 정신과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here and now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밖에 없다. 우리는 22도 결국에는 타인이 이걸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깨달았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 조 가드너는 내가 추구하는 이게 전부야라는 거로부터 벗어난 어떤 그런 장면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라는 거를 보여줬던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도 너무 동의하면서 근데 또 궁금했던 거는 나에게도 울림이 있고 주변에도 다 친구들 좋았다고 하고 원장님도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1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봐도 같은 감동을 느낄까? 최소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에게 더 울림이 있겠다 느낌이 왔었던 게 이 테마 자체도 뭔가를 이루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이 한순간 한순간 사소한 거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게 어느 정도 치열한 삶을 달려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꼰대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는 어쨌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꿈도 있을 테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텐데 이게 안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야, 소울 보니까 뭐 안 해도 되잖아. 야, 낙엽 보고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어린 친구들은 22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봤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하는 게 두려울 게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봐, 경험해봐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런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위로인 것 같아요.
너 충분히 애썼어. 너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어라는 일종의 메시지. 그냥 약간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딱 어깨동무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울림을 주는 건 아닌가. 사실 이 영화를 봤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한 5년 뒤, 10년 뒤에 한 번, 또 5년 뒤, 10년 뒤에 한 번. 어린 왕자 같은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게 보일 수 있는 거고 아직 그렇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또 역시 울림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2번, 3번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처음 봤을 때보다 이번에 또 한 번 본 게 더 좋았던 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나서 보고 조금 더 지나고 볼 때마다 다른 감정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나온 대사죠. 조 가드너가 이제 22한테 자기의 그 지구 출입권을 주고 다 체념하고 이제 죽으러 가죠. 맞아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리가 쓱 부르더니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살 거냐? 그랬을 때 한 얘기. 매 순간순간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로 번역됐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승국 씨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소울 얘기 함께 해봤는데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말로 보고서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여쭤볼 수 있고 또 명쾌하고 재미난 대답을 주셔갖고 오늘도 신나게 수다 떨다 갑니다. 다음 코너는 영화, 드라마 속 상사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캐릭터 월드컵을 승국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